액티브 시니어 계층이 살아갈 집, 그 집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지, 특히 고령 친화 산업의 주거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계층을 고려한 주택단지 계획 기준 선정이라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분류가 나옵니다. 먼저 사회에 접근하기 좋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높고요. 거의 절반 정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의료에 대한 지원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각각을 구분해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이라는 것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액티브 시니어에게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다양한 연령 계층으로 구성된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문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 관리해주면 좋겠고 여기에 따라서 생활 편의라든지 특히 주차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통해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세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사회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회 접근성 항목을 보면은 중소평형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대중교통에 접근이 돼야 되고 다양한 연령과 연령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또 사회복지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단지 내 텃밭까지 있으면 좋다. 이런 식의 것들로 사회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집이라는 기본을 봤을 때 필수적인 것들이 있죠. 안전해야 되고 또 건강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관리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퇴 후에 고민이 되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이 눈에 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같이 어울린다는 것, 특히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삶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장된다는 것들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잠을 잘 수 있고 식사를 도와주는 것 외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하이엔드, 돈이 많으면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지역에 살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해 주는 이런 노력들이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끊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장된다는 것이고 특히 이러한 시니어 주거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성에 따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곱씹어 보고 이것을 컴프리헨시브하게 즉 종합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